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세종대. 네. 내신 선행을 지금부터 조금 한 20일 동안 좀 바짝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하거나 제가 이제 뭐 여러 루트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더욱 올해 되게 이 수시 전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음, 얘기가 굉장히 많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사전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느 시점보다 더 강조되는 시점인 것 같다. 음, 왜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떻게 보면 오늘 보여드리는 대학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드림 대학들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또 하고 서울에 있고. 그리고 이 정도 학교를 만약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고등학생들이 여태까지 이 12년 동안의 이 노력의 과정에 대한 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성취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들. 근데 음, 이 학교들의 공통점이 좋든 나쁘든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도 소개해드릴 이 세종대 또한 네.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이 매우 중요한 대학입니다. 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서두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세종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교과 전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역 균형이라 부르는데요. 이제 졸업 연도 그리고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아예 없어요. 아무나 다 써준다. 그렇죠. 누구나 네.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음, 여기에 교과 100%.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과 100이죠. 공통 일반이 80% 들어가고요. 진로 선택 과목 A, B, C, D 요것이 20% 들어간다. 근데 음. 요거는 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환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3학년 때 가장 중요하게 남는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그렇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되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많이 무시하죠. 근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하나 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학년 때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설정이 되긴 하는데 대다수 진로 선택 과목들이 3학년 때 싹 다 설정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교과 전형에서 얘기하는 진로 20%를 반영을 한다 하면 결국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받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학생들이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아니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진로 과목을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유 아래서 그냥 안 하죠. 이거를 무시하거나 대충 하려고 하는 그렇죠.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럴 때 우리의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혹시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취도 A, B, C는 이건 진짜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심만 조금만 더 주면 A는 무난히 맞아. 근데 아예 학생들이 무시를 하니까 B 맞고 C 맞아. 그럼 B 맞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꿈의 대학들, 그렇죠. 가고 싶은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은 2합 6이 음, 그리고 자연 계열은 2합 7.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똑같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도 아직까지는 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문 계열이 조금 더 야박한 이 경향을 띠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세종대를 봤을 때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반영 교과인데요.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인문 계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렇죠. 사회 계열 주로 네. 이렇게 보고 자연 계열은 이제 국수, 영, 과학 과학. 이렇게 보잖아요. 자연 계열은 국수, 영과예요.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 계열을 보면은 국수, 영, 사회, 과학까지 다 봅니다. 그럼, 이게 되게 특이하죠. 야, 이게 되게 특이하죠. 그 이게 인문은 다 잘해야 되네? 그래 인문 계열은 전 과목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주요 그러니까. 교과목 다 보겠다. 예. 자연 계열은 국수, 영과만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요 최저하고도 우리가 딱 비교해서 봤을 때 약간은 자연 계열 우대 정책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인문 계열에 대한 이 내신 반영이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본다? 이제 요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국수영사 아니면 뭐 국수영과 이렇게 되어 그쵸. 있는데 요 세종대가 조금 특이한 게 인문 계열은 일단은 과학까지도 반영을 다 한다. 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식으로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자연 계열한테 조금 우대 정책을 펼쳐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계해서 교차라고 하는 허용 폭을 좀 더 쉽게 완화해 준 게 아닌가. 그렇죠. 인문계열은. 네. 반대로 인문계열 애들은 자연계열에 대한 교차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석차 등급이 중심이에요. 물론 이수 단위로 보긴 하지만 석차 등급이 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과목에 주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회라는 과목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1학년 때 배우는 일단 공통사회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무조건 다 봐야 돼요. 필수. 한국사도 사회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그죠? 네. 그리고 인문계열은 이걸 다 배운 상태에서 2학년 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탐 과목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계열 애들 입장에서는 과탐 싹 다 배우고 그리고 공통사회 한국사라는 인문계열 애들이 배우는 과목도 다 배워. 반대로 인문계열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통과학은 있지만 더 이상의 추가할 수 있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무조건 이수단위 기준했을 때 인문계열 애들이 자연계열 애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즉 자연계 애들은 인문계열에 지원을 할 때 물론 사탐에 빠졌다는 게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수단위에서 과학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과탐 과목으로 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차가 다 가는 거. 근데 반대로 인문계열 애들이 자연계열로 교차를 내가 하고 싶어. 성적이 좋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탐을 우리 하나만 배운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사탐을 반영을 안 해줘. 그러면 압도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잖아. 요 부분에서 세종대가 갖고 있는 이 전형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자연계열 애들이 인문계열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좀 확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특정 어떤 지역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자연계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쳐주고 있다. 근데 그게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해. 좀 많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대놓고.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너무 대놓고 좀 그냥 대놓고, 하니까. 물론 지금 대다수의 이제 이 고등학교의 어떤 상황들이 자연계열에 압도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고 그건 맞아요. 일반적인 학생들 또한 자연계열을 웬만하면 지원하려고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못하는 애들도 일단 자연계열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교도 물론 고민이 많은 건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일반고의 인문계 애들은 정말 극과 극이다. 정말 잘하는 인문계 최상위권 애들, 그렇죠. 중간 아예 없고 진짜 바닥권 애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특히 세종대 정도 되는 대학 입장에서는 최상위권 인문계 애들은 안 오잖아. 못 가지. 그렇죠. 안 가지 여기를 최상위권을.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문과 애들을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면 애매모호한 자연계를 갖고 자. 그렇지. 네. 애매모호한 중간 단계에 있는 2등급 하위권 정도 되는 애들. 자연계 특히 애들을. 이제 종합전형 이런 거 그렇죠. 활용하거나 교과전형에서 2등급 중반 정도에서 아무래도 최저를 조금 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있는 최저에 비해 조금 한 단계 낮은 최저를 적용시켜주면서 조금 유입하려고 하는 경향을 좀 띠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따가 우리가 또 보겠지만 전형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눈에 보여요. 특히 세종대가. 네, 세종대가 굉장히 자연계열 학생들을 좀 많이 영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세종대가 공대로 특화된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 솔직히 뭐 공대로 그렇게 특화되어 그죠? 있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자연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학계열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세종대에서? 세종대가 원래 항공우주 이런 학과들이 원래 좀 특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국방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세종대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요 라인에서 약간 어중뛴감이 있어요. 애매하죠. 인문계열로 특화되어 있는 대학도 아니고 자연계열로 특화되어 있는 대학도 아니고 또 예체능으로 또 특화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네임밸류가 그래서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최근에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몇 년 후에는 아마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도 미달이 나는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정말 경쟁력 없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도. 그러면 세종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도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국숭세단인데 그렇죠. 우리가 국숭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자기들만
어떤 특학 그러려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하자.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이라 하는 건 아무래도 자연계니까. 그렇죠. 자연계 학생들이니 이 친구들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좀 어떤 입시 전형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 한번 보여주시죠. 예,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면접형 그리고 이제 서류형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바뀐 거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창의 인재라고 불렀다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세종. 예, 이제 학교 이름을 이제 붙이는 어허. 거죠. 이제 학교 이름을 붙여서 바뀐 부분 정도. 일단은 면접형은 3배수의 면접이 30% 들어가고요. 서류형은 서류 100%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대는 원래 면접형 서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올해 이제 입시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2022란 재작년 입시 결과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종합전형 기준했을 때 자연계 학생들의 이 합격 등급 컷이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았어요. 조금 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문과 애들은 조금 더 빡빡하게 보는 경향. 반대로 자연계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내신보다는 활동 아니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자연계열은 제가 봤을 때는 서류에 대한 확인보다는 전공 학업 역량을 더더욱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반대로 인문계열은 전공 학업 역량보다는 서류나 아니면 방금 얘기한 의사소통이나 어떤 인성 영역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닌가.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은 서류로 이미 다 그렇죠. 패스를 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차이점을 좀 느낀 것 같고 그런 차이점이 특히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에서도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에서의 그 전공 적합성과 얼마나 연계되는가.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약간은 자연계 우대, 약간은 일반고도 자연계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인문계 애들이 만약 유리하려면 흔히 얘기하는 과중고처럼 어떤 사중고, 사회 교과목이 중점되어 있는 그런 없잖아요. 뭐 학교들 네. 뭐 아예 없진 않습니다. 뭐 저희가 거의 못 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은데 이제 그런 학교들 아니면 정말 문과로 좀 인지도가 있는 학교들 있죠. 인문계열로만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뭐 그런 학교들 학생들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아니 교과목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진다. 이수 과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근 종합전형의 하나의 트렌드가 진짜 이 이수 과목. 요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정시는 이제 가군하고 나군에 있고요. 일반 전형은 수능 100%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세종대 갖고 있는 약간 시그니처 같은 학과들이 있어요. 국방 시스템하고 항공 시스템. 요게 이제 세종대에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학과들인데 요 학과들만 뭐 수능 이외에 이제 뭐 면접이나 체력이나 주로 국방은 이제 해군, 근데 항공은 이제 공군이에요. 이제 이런 전형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육군 어디 있습니까, 연결되어 육군? 있으니까. 대신에 일반 전형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정시에서 변경점이 하나 생겼는데 무슨 변경점이 있냐면 영어에 대한 환산 점수를 또 이 변경시켜놨어요. 학교도 또 영어학부터 네.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기존이에요. 기존에는 똑같이 했어요. 1등급이 200점 만점, 2등급은 195점, 3등급은 190점 이런 식으로 등급 간 환산 점수에 이제 간격 차이를 뒀는데 네. 올해부터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인문 예체능은 1등급은 둘 다 200점 만점인데 2등급부터 점수가 틀려요. 2등급에 195점, 와. 3등급에 100점. 그러니까 기존하고 또 동일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계열이 지금 바뀌었네. 자연 계열이 1등급은 200점 만점 똑같아요. 그런데 2등급이 198점이에요. 그러니까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5점 차이 나는데 그리고 2등급, 3등급 사이에도 지금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등급, 3등급 몇 점 차이 나냐? 5점 차이 나죠. 그러면 1등급, 3등급 간격이 인문 예체능은 10점 차이 나는 거고요. 자연계열은 1등급, 3등급 간격이 4점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 4등급을 보면은 4등급이 180점이에요. 그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간격이 20점 차이 나요. 그런데 자연계열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간격을 다 합산했는데 6점 차이 나요. 그러면 자연계에서는 영어는 그냥 살짝 배제 아닌 배제를 시킨 건가? 그러니까 이게 가중치를 뺀 거잖아요, 영어에 대한 가중치를. 아까부터 얘기한 이거 전형적인 자연계 우대 정책이다.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 입장에서는요. 3등급 이내만 들어오잖아? 솔직히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은 인문 예체능계 2등급 맞는 점수만큼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자연계는 영어에 대해서 4등급까지도 커버가 가능해. 대신 5등급 넘어가 안 돼. 아, 모든 거 점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자연계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3등급, 4등급까지도 국어랑 수학으로 니네가 제낄 수 있어. 그러니까 영어를 네가 좀 못 봤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 콜업해줘. 그런데 인문계는 안 돼. 인문 예체능은 딱 보시면 아시겠어요. 3등급 190점이거든요. 4등급 185점이에요. 솔직히 세종대 정도를 쓰는데 영어 4등급 나와서 만점 점수 기준했는데 15점 이상 갈렸다? 그러면 다른 교과목은 3점짜리를 5개를 더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예. 2점짜리로 계산해도 7, 8문제 맞춰야 돼.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그 정도를 맞췄으면은 여기 안 오지. 다른 학교에 쓰는 게 그렇지, 여기 훨씬 안 크지. 쓰지. 여기를 굳이 안 써도 될 수 그쵸.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얘기하면 결국 세종대는 인문 예체능 계열은 거의 허들을 정해놓은 거야. 1, 2등급. 3등급은 올 수는 있는데 그만큼 다른 국어나 네가 탐구를 더 잘 맞춰야 된다. 다만 그거 맞추면 네가 우리 학교 올지 난 잘 몰라. 하지만 도전해. 약간 그런 느낌. 왜냐 가나군에 걸려 있거든. 이것도 우리 얘기해. 가나군에 걸려서 다군이 없어요. 다분히 없네. 그러면 애들의 선택지에 세종대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후순위로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되게 다군은 후순위에 한번 두고 가나군에 상향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세종대는 본인이 판단한 거야. 문과 애들은 올놈들만 와. 진짜 우리 학교가 무조건 1순위여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 영어는 이만큼 찍은 애들 중에 우리가 걸러내겠어. 그러니까 인문계열 애들에게는 영어라는 교과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네는 환산점수 병행해서 똑같은 프로테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점수 간의 간격으로는 영어가 훨씬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예를 들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영역별 그 비율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15% 15%다. 똑같은 15%가 아닌 거야. 환산점수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그 15%가 아닌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 얘기는 뭐야? 문과 애들한테는 영어를 더더욱 반영비를 높여버리는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반대로 자연계열은 그거 낮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연계열 애들이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왜? 인문 예체능으로 쓸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자연계열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건 뭐냐면 자연계 애들이 자연계를 쓰면 더 유리해. 그러니까 이거죠. 문과 애들이 자연계열을 쓰려면 무조건 1등급 찍어야 돼. 2등급 찍어도 3등급한테 밀려. 그렇지. 그잖아. 네. 반대로 자연계 애들은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야. 내가 3등급에 그냥 요 라인으로서 자연계 모집단을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점수 나왔으면 2등급보다 높거든. 그렇죠. 인문계를 써볼까 하고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에 우대라고 하는 부분이 요 영어 하나만 가지고 싹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 배점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봐도 조금 자연계. 반대로 자연계 영어 잘 본 애한테는 세종대는 저희 꽃놀이핀 아, 거지. 그렇지. 손에다 딱 들고 있는 거지. 이야. 근데 인문계 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죠. 왜? 최대 맥스 3등급을 찍어도 3등급에서는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모르거든. 내가 영어 3등급을 찍었어. 원래 세종대 정도면 3등급 찍어도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물음표가 빡 붙어. 왜? 와, 이게 너무 세거든. 그리고 똑같은 만약에 이 등급 간 간격이 요 라인에 있는 학교들을 기준했을 때 너무 편차가 크면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 영어 점수가 좀 불리한 친구들, 지금 얘기 3등급 이런 친구들이 세종대를 쉽게 쓸 수가 없죠. 간격장 점수가 크니까. 그 밑에 그러면 쓰겠지. 그거보다 더 점수 간격이 낮은 학교를 쓰거나 아무튼 영어를 조금 더 대우해주는 학교를 쓰려 하겠죠. 아이고. 예, 그 정도에서 이제 이 세종대가 조금은 이 정시전형에서의 영어 한산 점수를 변경한 걸 갖고도 우리가 한번은 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이 라인에서 이렇게까지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의 결을 달리하는 게 왜냐면 누가 봐도 순수하게 달리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누가 봐도 자연계 애들에게 좀 더 유리하구나. 그리고 자연계 애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다. 학교에서 조금 더 고객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인문계 대학 가려면 진짜 영어는 최소한 진짜 1, 2등급은 맞아야 되겠네. 그 1하고 3 차이가 10점이면 이게 입시에서 10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잖아요, 이게. 강제성을 이렇게 띄는 게 뭐 솔직히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학교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계 애들에 대한 좀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과 애들이 학업적으로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학교를 그래도 문과들이 오려면 문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과목들, 뭐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라는 교과목. 이 과목만큼은 좀 잘 해왔으면 아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종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는 야 2등급 이내만 써. 뭐 영어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야 너네는 한 3등급까지는 한번 써봐. 뭐 이 정도까지? 4등급까지 한번 써봐. 4등급까지도 쓸 수 어. 있지. 다른 어차피- 과목들만 잘 되죠. 그쵸. 수학이나 이런 것만 점수가 어. 높으면 그러니까 자연계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원장님 얘기대로 얘기하면은 영어는 4등급 안에 들어오지만 네가 수학이 2등급인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애들 써봐. 근데 인문계열은 야 너네 3등급이야. 야 쓰지 마. 그러니까 왜냐면 위에 있는 학교들은 솔직히 수학이 2등급이 영어 4등급 못 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저도 그 생각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문계 애들은 그래 기본 영어가 2등급이면 나머지는 그래도 3 이내는 들어오잖아 니네가. 그런 애들. 야 그래도 되는 놈들 써. 안 되는 애들은 아예 접근하지 마. 그냥 광운대 써. 상명대 써. 약간 이런 마인드. 예, 약간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마인드. 예. 그게 맞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대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지금 정시로 예. 분들은 영어를 예.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음. 물론 자연계 애들 입장에서도 영어가 만약에 2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배점 자체를 많이 먹기 때문에 더더욱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는 좀 영어가 중요하다. 요 정도 살짝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요런 것만 보면 저희가 아직 영역을 본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영 비율을 본 건 아니니까 반영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할지 모르지만 영어로만 얘기하면 좀 요런 상황이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제 세종대 편이었어요. 야 오늘 세종대 되게 뭐 많네요. 할 얘기가. 뭐 별거 없는데 예. 왜냐면 솔직히 이 다음 주부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학교들은 거의 이제 유사하게 따라가는 형태들이고 그래도 당국대. 그죠. 거기서 이제 네. 그 입시 결과가 이제 조금씩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얀국스러워지는 정도지. 뭐 굉장히 특이한 전형이 갑자기 빡 하고 등장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가천대 이런 학교들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뭐 단대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 교통적인 부분 요게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는 조금은 관심 대상이 좀 덜 되는 것 같아. 예. 남양주, 여기 성남, 음. 요 라인은 바로 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단대까지는 그래도 조금 할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솔직히 뭐 그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밑에도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계속 해야죠. 얘기를 할 건데 네. 뭐 그렇게까지 길게 할 만한 게 별로 있나? 뭐 아직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네. 있으면 뭐 길게 네. 해야죠. 근데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